이 시간에는 이 특정한 팁, 저런 팁 이런 식으로만 이것만 하시면 성공하십니다 이런 강의라기보단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가고 유튜브의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그리고 또 뭐 수익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으로 알려드려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세세한 팁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셨을 때 그 각각 세세한 그런 팁들이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구나 를 아시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런 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디지털 역량 배움터 찾아보시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츠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원래 보통 영상이 있고 또 쇼츠라고 짧은 동영상 요 근래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쇼츠는 조금 아직 너무 새로 나온 경우라 쇼츠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룰이 꾸준할 룰이라기보다 방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뀔 룰이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유튜브로 어떻게 성공하죠?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에 굉장히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유튜브로 성공을 한다? 그 의미가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유튜브로 돈 벌면 성공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물음보다는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찾고 발판을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 컨텐츠에 좀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질문 중에서도 또 많은 부분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떤 컨텐츠를 하면 되나요? 내가 뭘 만들면 되나요?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당연히 계속 꾸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살짝 기계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그만큼이나 중요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대부분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알고리즘에 관한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사실 자기 관리가 월등하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선을 하고 특정한 팁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계속 개선을 기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인간적인 요소, 멘탈적인 요소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하시면 그럼 대부분이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유튜브를 시작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관심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아주 간략하게 한눈에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유튜브 딱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폰이나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가 여러 사람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는 알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지?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유튜브가 여러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원리로 또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것이 또 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유튜버가 나한테 어떻게 돈을 준다는 거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의 목적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조금씩 한 단계씩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인 경우는 영상을 올리는 과정, 2번일 경우엔 수익을 받는 과정, 3번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고요. 자, 그럼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지? 했을 때 좌표로 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영상 자체, 그 그림과 소리, 그 자체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유튜브의 서버가 그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여러 서버로 그걸 나눠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살든지 간에 유튜브가 영상을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려면 사실 유튜브는 전 세계에 서버가 너무너무 많아요. 흔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방금 영상을 올렸는데 왜 내 친구는 바로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내 기계에서 유튜브로 올리기는 했지만 그 유튜브 안에서도 몇천 대, 몇만 대의 서버로 이게 또 다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체는 올라가자마자 처음에는 화질이 낮은 버전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화질이 높은 버전이 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서버로 이렇게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영상을 올리자마자 처음에 화질이 낮은 버전으로 되는 것은 뭐 한 10분, 15분이 됩니다. 물론 영상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고화질 버전이 쭉 퍼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영상들을 올릴 때 고화질이 처리가 될 때까지 그래도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걸리는 편이에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그 부분은 영상에 관한 처리이고 다른 부분은 정보에 관한 분류가 또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모르잖아요. 뭐 야구에 관한 것인지 돌고래가 춤을 추는 영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영상을 올릴 때 저희들이 써놓은 제목, 또 썸네일, 또 영상 자체, 소리, 그 다음에 설명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어떤 종류의 영상인지를 유튜브가 알아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튜브를 올릴 때 내가 써놓은 제목, 내가 써놓은 썸네일, 설명 이런 거에 의해서 영상이 분류가 되었는데 한 7, 8년 전부터 유튜브가 이제 AI를 많이 써서 AI가 영상 자체를 알아들어요. AI가 영상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유튜브가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더라, 이런 영상이 보여지더라 하는 걸 알아서 이제는 기계가 다 처리를 합니다. 되게 신기할 만큼.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영상의 주제, 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쭉 알아내고요. 또 이 영상이 아동용인지 성인용인지 알아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영상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왜냐면 이제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영상이 아동용인지 아닌지 요 근래에 나온 새로운 정책 때문에 아동용일 때는 커뮤니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광고 친화적이라는 것도 또 요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 회사들에 적합한 내용인지 좀 안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 영상이 과격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좀 욕이 좀 나온다거나 하면 맥도날드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거기에 엮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안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책상으로는 광고 친화적인지 아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저작권 문제도 또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컨텐트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영상, 다른 사람의 뭐 모습을 허락 없이 이유 없이 썼는가 이런 것을 또 체크를 하는 게 컨텐트 아이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문제가 되면 그 수익은 그 저작권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말씀하실 때 커버 댄스라든지 커버송이라든지 하는 채널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유명한 노래를 쓰시는 유명한 가요
팝송을 쓰시든지 그런 음악을 사용하시는 영상이라면 사실 그 수익의 대부분은 그 저작권자한테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십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했을 때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된 이후에는 제 영상이 그럼 이 영상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이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번 수익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과연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벌 수 있다는 건가? 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시작하는 건 유튜브 광고로 시작하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접하실 기회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간략하게 큰 그림으로 또 한번 잠깐 지나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파트너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 의 이름이 이제 유튜브 파트너스예요. 여기에 자격 조건이 있는데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4000시간을 사람들이 보았는지, 그리고 또 이상한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애드센스가 있으시면 그러면 수익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유튜브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목표로 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파트너스까지 가자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유튜브 안에서 수익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하면 당연히 그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만 대부분이 아세요. 영상 보기 바로 전에, 아니면 영상 보기 바로 후에, 그리고 또 영상이 길 경우에는 중간에 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흔하고 한 수익원입니다. 그 부분은 55%를 유튜버분이 가지고 계시고 45%는 유튜브가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원래 대부분의 분들이 좀 익숙하시고, 사실 그거보다 좀 훨씬 많습니다. 영상이 라이브일 경우에는 슈퍼챗 그리고 슈퍼 스티커라고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 열심히 노력한다, 팁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슈퍼챗과 슈퍼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 자체에도 그냥 라이브가 아닐 때, 그냥 영상일 때도 또 이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나한테 좋은 영상이었구나, 내가 도움이 많이 됐구나 했을 때 또 요즘은 슈퍼 땡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채널이 진짜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정말 이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정기 후원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널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열린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채널 상품 섹션이라고 있어요. 채널 상품 섹션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설명란 바로 밑에 이제 저희가 만든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그 상품 같은 것을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새로 생긴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수익원이 많이 생겼어요.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유튜브 안이 아니고 또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간접 판매라고, 또 영어로는 어필리에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파는 상품을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판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저 채널은 무슨 카메라를 쓰지? 하셨을 때 화면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쓰고 있을까? 했을 때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다른 곳에 가셔서 이 카메라를 쓰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거 한번 사볼까 해서 사실 때 거기에 커미션을 받는 게 간접 판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쿠팡 파트너스나 아마존이 좀 가장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수익원도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것은 당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인기가 있으시면 그럼 그 인기 때문에 다른 일이 또 가능하죠. 유튜브 안에서는 아니지만 내 책이 출판된다거나 내가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내 브랜드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공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영상 안에 또 PPL을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수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을 때 정말 광고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다양한 수익원이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이렇게 역사를 잠깐만 보면 사실은 유튜브 파트너스가 나왔을 때는
2007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광고밖에 없었지만 정말 지난 3, 4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내년에도 또 다양한 것이 나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그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드디어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유튜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본다 했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튜브에서 어서 오세요, 좋아하실 것 같은 영상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영상들이고, 또 하나는 제가 뭘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자전거 고치는 법을 찾으려고 왔어요, 제가 직접 보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가 저한테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보세요 하는 것의 예라면, 이제 제가 유튜브 처음 들어갔을 때 주르르르르 보이는 그 영상들, 뭐 지금 인기 상승 중인 영상, 또 뭐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다음 영상으로 추천되는 영상 등등, 이런 영상들은 사실 제가 물어본 영상들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저한테 지금 보여주는 영상이고, 그리고 나 이거 보여주세요 하고 하는 그 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독한 채널, 저는 엄마네게 알려줄게 채널을 구독을 했다면 그 의미는 저는 이 채널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채널에서 만드는 컨텐츠는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에서 과연 어떤 영상을 이분한테 보여드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각각 맞춤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한테 이분한테 맞춰서, 이분의 성향에 맞춰서 이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 영상을 보여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요. 사실 알고리즘은 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뭐 하나의 로봇가 있어가지고 이거 처리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스템들이 각각의 롤에 따라서 영상들을, 어떤 영상이 좋을지를 가져오고요. 또 알고리즘은 꾸준히 바뀝니다. 계속 완벽한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도 없고 또 그때그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유튜브라든지 다른 곳에서 알고리즘 정복 완전 꿀팁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 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꾸준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팁들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들으실 때 지금 어떤 트렌드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까지 또 감안을 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시스템의 초점은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 시청자가 보고 싶은 영상을 될 수 있으면 쉽게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거는 좀 새로운 건데, 시청자의 장기간 만족도 높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좀 알고리즘으로 좀 지향했던 포인트는 될 수 있으면 영상을 시청자가 길게 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영상은 될 수 있으면 길게 만드는 게 좋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보게 하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 바뀐 게 이제 만족도를 굉장히 우선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흔한 말로 속아서 어떤 이상한 영상을 봤다, 영상을 봤는데 10분을 봤는데 뭐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본 10분하고 이 영상 진짜 내가 이 영상을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대단한 영상이다 하는 영상하고 같은 10분이지만 만족도가 다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푸시하는 건 이 만족도 높이기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유튜브가 저한테 추천해주는 영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유튜브가 나한테 추천해주는 영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보는 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내가 유튜브 오늘 100개를 봤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영상은 사실 유튜브가 저한테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개, 30개, 40개 정도의 영상은 그것은 제가 구독을 한 영상이거나 제가 검색을 한 영상이거나 이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유튜브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줬다. 알고리즘이 나를 좋아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줬다. 알고리즘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노출을 많이 안 해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노출이라는 의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유튜브가 저한테 추천해주는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사실 채널마다 좀 달라요. 채널마다 다르고 또 영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자면 두 영상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요가 비디오고 또 하나는 뉴스 비디오라고 쳤을 때 그 노출의 소스를 찾아보다 보면 요가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시국에 재택 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것에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추천해서 뜨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이제 속보 뉴스라면 당연히 그러면 검색을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무슨 뉴스가 있는지 알아서 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홈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데서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 노출시켜주는 그런 곳에서 더 많은 소스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나한테 추천해주는 영상의 빈도가 더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게 주제나 영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 영상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시청자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쉽게 알려드리자면, 이 포커스가 영상에 맞춰져 있으면 이 영상이 잘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이 영상이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하면 잘 못했으니까 적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돌아가기도 했고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는 좀 이 중점적인 게 영상일 때 모습이고,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각각 시청자에 맞춰져 있어요. 각각 시청자가 관심 있는 주제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를 하자면 제 영상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고 그 실적이 좋고 하더라도 저분이 관심 있을 그런 토픽이 아니면 안 보여져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저분이 관심 있을 영상이면 그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각각 시청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어쨌거나 노출 시스템, 추천 시스템을 딱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보는 요소, 그리고 또 영상의 실적에 관계돼서 보이는 요소, 둘 다 아닌 외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내 영상이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시청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에게 내 영상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에 관계된 부분 하면 그 시청자의 취향에 따른 거예요. 시청자가 옛날에 봤던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또 시청자들이 보고 좋아했던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비슷한 주제인가? 비슷한 영상인가? 시청자가 어떤 영상을 옛날에 봤었고, 어떤 영상을 좋아했었고, 이 영상과 또 다른 영상을 어떻게 보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하게 관심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요소가 하나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실적에 관한 거, 영상 자체가 사람들이 이 영상의 썸네일을 다른 영상에 비해서 많이 클릭을 하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길게 보시는가, 또 본 걸 또 보시는가, 이걸 보신 분들이 또 만족을 하셨는가, 하여튼 그런 영상에 관계된 그런 실적에 관한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요소, 그 시청자와도 관계없고 영상에도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전체 인기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6, 7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잖아요. 지금 유튜브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과 시청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절성,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떤 특정한 주제가 관심도가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뭐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름이면 방학, 캠핑 이런 것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당연히 있고요. 또 장르와 주제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 4년에 한 번씩 인기가 있겠죠. 올림픽이 있는 해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겠지만 나머지 3년 동안은 그것을 굳이 찾아보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요소들과는 관계없이 그냥 사는 세상에 관계된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요. 경쟁적인 요소도 또 굉장히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나 어떤 장르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시청자에 관계된 부분 하나, 영상에 관계된 부분 하나, 그리고 외부 요소에 관계된 부분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영상에 관계된 걸 좀 살짝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통 영상에 관계된 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영상 보기 전, 영상 보는 동안, 그리고 영상 본 후. 이 세 가지를 다 봅니다. 예전에는 사실 간단했어요. 예전에는 영상 보기 전만 봤고 또 영상 보는 동안만 봤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했으면 그러면 만족을 한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전의 답은 네, 맞습니다 였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면 끝까지 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영상을 본 후에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설문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영상이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다 이거 좋았습니다 하면 왜 좋았습니까? 까지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어떤 분이 어떤 영상을 보셨을 때 진짜 만족을 하셨는가, 또 이분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셨는가, 댓글까지도 많이 하셨는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영상을 본 후에 만족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후기입니다. 그 유튜브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10분을 보더라도 한 10분은 그냥 시간 낭비였고 다른 한 10분은 진짜 좋은 이야기였구나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다르게 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것을 좀 잠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영상 보기 전에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클릭 스루 레이트, 그래서 CTR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당연히 제 영상만 썸네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보일 텐데 그 중에서 내 썸네일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그 퍼센트죠. 결국에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좋고요. 그리고 영상 보는 동안에 했을 때 영상을 얼마나 길게 보는가의 시간도 보고요. 또 영상을 몇 퍼센트까지 봤는가 또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영상이 길면 길수록 영상을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어질 것이고 영상이 짧으면 짧을수록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몇 퍼센트의 영상을 보는가가 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의하면 자기들은 둘 다 원한대요. 긴 영상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짧은 영상도 잘 됐으면 좋기 때문에 둘 다 봅니다. 그래서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평균 시청률 둘 다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영상 보기 전, 영상 보는 동안, 그리고 영상 본 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영상의 실적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의 취향에 관한 시스템 하나, 그리고 또 영상의 실적, 방금 봤던 영상의 실적에 관한 시스템 하나, 그리고 이 외부적인 요소 또 하나,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내 영상이 어떤 특정한 분한테 보여지느냐, 보여줘도 몇 번째로 보여지느냐, 이게 가름이 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살짝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오케이, 유튜브에서 곰PD는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영상에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썸네일과 제목이겠죠. 썸네일과 제목이 아주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제목과 썸네일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근데 거짓을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좀 적지 않으신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너무 흔히 낚였다고 하잖아요. 흔히 좀 그냥 난데없는 썸네일을 만들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냥 누구나 내일 당장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딱 써놓고 썸네일을 써놓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뭐야 이건 낚였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시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설문에서 또 안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썸네일과 제목을 너무 자기만 알아둘 수 있는 걸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새로운 시청자가 제 영상을 보시기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채널, 내 영상의 스타일을 모르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단어, 그런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희 쪽에선 조금 이제 몇 번 실험을 통해서 좀 알아낸 것 중에 하나인데, 지루하지 않는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다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해서 많은 시간, 많은 힘을 써서 막 멋있게 인트로를 만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고 스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만 생각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멋있을 것 같아, 한 30분 막 그냥 영화 인트로 쓰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앞에 보자마자 대부분 분들이 한 뭐 5초에서 10초 안에 이 영상이 도대체 어떤 영상인지 좀 이렇게 주제를 좀 알려주라고 흔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천 시스템에서의 팁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썸네일과 제목 중요하고, 그리고 썸네일과 제목을 내 채널을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만드셔야 되고, 또 영상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앞부분을 너무 길게, 주제와 관계없는 걸 너무 길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시스템에서 또 팁이 있습니다. 검색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청자분이 나는 이것을 보기 위해 지금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일단 어떤 영상이 성공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퀴 가는 법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되었다, 우리 채널에서는 그 영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하면, 그 영상을 시리즈로 만드시는 것이 또 굉장히 유용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자전거 타이어를 바꾸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도 또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시대와 상관없는 컨텐츠, 에버그린 컨텐츠를 만드시면 또 검색이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어떤 트렌드 때문에 확 올라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할 때만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궁금할 것 같은 거, 아까 자전거 타이어 바꾸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습니다. 무슨 뭐 떡볶이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작년에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고 올해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에버그린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검색에는 또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기본인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루는 주제, 또 장르, 각각 그 분야마다 특수한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쿠킹에 관한 채널이다 하면, 그 쿠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썸네일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을 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썸네일에 아주 맛있게 생긴 음식만 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큰 글자 써놓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반대로 예능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능은 어떤 주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뭐 누구랑 싸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글을 써서 또 이제 주제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 주제나 각각 토픽, 각각 장르마다 어떤 그 팬들이 익숙해져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주제, 또 익숙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하시고 싶은 주제, 이런 부분을 계속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채널, 내가 하고 있는 토픽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셔야, 그래야 이게 계속 익숙해지시고 발전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좀 전에 보았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 이제 그 유튜브가 나한테 어떤 영상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까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무조건 시청자 위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어떤 특정한 영상의 위주로서 이 영상이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덜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 시청자의 위주에서 저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당연히 영상의 실적이 거기에 감안이 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목표가 있으시면 더 좋아요. 특히 나의 팬, 내 채널의 단골 찾게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시면 가장 좋죠. 당연히 첫 번째는 유튜브 분석을 좀 통해서 각각 영상을 분석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포인트는 그 시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주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단골 방문자를 생각을 하시고 내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이 특정한 이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어떤 성향을 좋아하실까 해서 계속 단골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굉장히 길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 컨텐츠를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컨텐츠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큰 각을 잡아 드리는데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시작할까, 어떤 컨텐츠를 해야 잘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두 부분 컨텐츠를 좀 이해를 하시고 전반적인 컨텐츠에 관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시청자란 관념을 또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사실 이렇게 좀 그릴 수가 있어요. 두 축으로 한쪽 축은 트렌드냐 에버그린이냐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트렌드는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지금 현재 우리와 관계 있는 그런 상황이 트렌드에 관한 컨텐츠고요. 예를 들면 올림픽, 예를 들면 지금 한일전 축구가 있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과 사귄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핫하죠. 지금 당장 트렌드이고 하지만 5년 있다 10년 있다 관심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또 반대로 에버그린은 지금 당장 있던 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떡볶이 레시피를 찾았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떡볶이 레시피를 찾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시간과 관계없는 그런 걸 에버그린 컨텐츠라고 하고요. 둘 다 특성이 좀 있어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 큽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한일전, 축구 월드컵, 한일전 예선전 해가지고 붙으면 거의 국민 대부분이 그걸 관심 있게 얘기하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 컸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확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보통 트렌디한 그런 컨텐츠의 특징이고요. 에버그린 컨텐츠의 특징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전 국민이 떡볶이에 갑자기 레시피를 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꾸준하게 있었고 올해도 꾸준하게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있을 것이 그게 그 에버그린 컨텐츠입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일반성과 틈새 시장이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niche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요소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컨텐츠, 아니면 먹방 대표적이죠. 음식 먹는 거 누구나 다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에 반면 틈새 시장이라고 하면 좀 규모는 적지만 특정한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야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틈새 시장을 노려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틈새 시장의 시청자분들이 원래 좀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채널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게임 같은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요 근래 찾은 게임인데 레트로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던 게임 같은 걸 많이 좀 보여주는 채널을 찾았거든요.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거기서 예전에 제가 했던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재밌다. 그런 것이 아마 틈새 시장의 좋은 예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좀 쭉 나열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모든 컨텐츠는 사실 이 두 축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게 좀 다른 경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경우 맨 꼭대기 이 부분에 있죠. 뉴스는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고 트렌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뉴스는 사실 다음 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뉴스죠. 그런 컨텐츠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 좀 교육에 관계된 것인데, 교육 쪽은 조금 더 에버그린 쪽에 가깝습니다. 뭐 트렌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에버그린 쪽에 좀 속하고, 그래서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첫째는 나만의 틈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단골 시청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제너럴하게, 너무 일반적으로 가기보다는 나만의 틈새 시장을 좀 노리시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보시면 구독자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구독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채널을 자주 보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독이 지워집니다. 왜냐면 이분은 더 이상 저 채널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권장하고 싶은 골은 사실 구독자 1000명, 구독자 2000명 이런 의미라기보다 내 컨텐츠를 꾸준하게 좋아해 줄 수 있는 10명, 그러다가 또 내 컨텐츠를 꾸준하게 좋아해 줄 수 있는 시청자 1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좀 내 단골을 찾는 거에 조금 더 목표를 두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텐츠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누구라도 나는 1000억을 써서 그냥 구독자를 모아야겠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100년을 해가지고 난 구독자 10,000명을 모으는데 한 100년을 써야겠다 하면 또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시간 이런 걸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구성을 하시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 한 번 하고 말 컨텐츠라기보단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시간, 체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냥 영상 하나 진짜 완전 100%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딱 내놓으면 유튜브가 이걸 좋아해서 알고리즘이 이걸 푸시하기 때문에 성공해서 팍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유튜브는 하나의 최고의 영상이라기보다 꾸준한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단골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한 번 왔을 때 팍 뜨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실 분. 다시 말하면 100% 영상 하나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70% 영상을 만드시는데 더 중점을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100% 영상 하나 만드는 시간에 70% 영상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70% 영상 2개를 만들고 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 영상 하나에 내 영혼을 불살리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시고,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에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이번에는 좀 잠깐 또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시청자라고 하면 그럼 세 가지로, 아마 세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 오신 시청자, 지금 뭐 방금 처음 이 채널에 오신 시청자죠. 이분들은 사실 오래 계시지 않으세요. 모르는 채널이잖아요. 어떤 채널에 딱 왔는데 뭐 하네?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이제 자주 방문하시는 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분 중에서 또 이제 소수의 분들이 이제 간혹 오시는 시청자로 이제 바뀌고요. 그분들도 뭐 길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방금 오신 분들보다는 나았고, 또 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기는 하죠. 이 사람 전에 본 적은 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좀 제 채널, 그 채널에 대해서 나온 영상 중에 몇 개는 보셨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소수가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단골 손님은 저희 영상을 굉장히 길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또 그 채널의 호스트, 그 채널의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충성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통 구독자 하면 사실 간혹 오는 시청자가 구독자가 될 수도 있고, 단골 손님이 구독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점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골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이 어떤 시청자에게 보여질 영상이냐에 따라 또 살짝 특성이 달라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좀 하는 말,
좀 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용어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쓰시면 좀 안 좋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엄내할 우리끼리의 뭐 용어로서 엄마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끼리 만들었다고 쳤을 때 저희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좋아하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엄마 화이팅 했을 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신 분들 아니면 간혹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부담 없으실 컨텐츠를 만드시려면 너무 그 자기들만의 언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캐릭터를 너무 많이 푸시를 하지 않는 것이 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청자에 관해서는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골 구독자를 될 수 있으면 즐겁게, 하지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청자를 또 영입. 그래서 이게 항상 그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되고, 또 항상 그 유튜브 분석에 보면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그 분석 기능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내 채널에서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자주 오시는 분이시고 몇 퍼센트가 새로 오신 분인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잘 관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좀 내 단골을 위한 영상인가를 좀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기 관리라는 의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애매한 토픽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튜브에 관한 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 경험으로는 사실 인간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을 하신 유튜버도 관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규모가 이만큼 됐고 구독자가 이만큼 됐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나 이거 못하겠어. 더 이상 나 이 컨텐츠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더 이상 나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스케줄을 감당을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관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로 성공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유튜브로 해서 이게 내 직장 관두고 유튜브로 돈 벌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좀 되게 다양해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년에 뭐 20억을 벌게 해주는, 근데 채널은 구독자는 2,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채널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구독자가 30만 명인 뭐 먹방 채널 성공할 걸까요? 아니면 손님과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서 좀 단골 손님들을 좀 늘려가는 커피숍 채널 성공한 걸까요? 사실은 다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의미라기보다 각각의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 거는 내가 유튜브를 왜 하려는지, 나한테 성공이라는 의미가 뭐일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추셔서 꾸준히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공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몇몇 가지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로는 멘탈 관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이해와 목표를 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스스로한테 너무 많은 압력을 주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나 이거 뭐 직장 때려치고 여기 올인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인 1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렇게 자기한테 스스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당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99.9% 원하시는 속도로 되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99.9%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단골 시청자분들을 모으셨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시려면 스스로한테 너무 많은 압력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신념과 분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못 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그 유튜브 분석을 통해서 내 시청자를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 영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 부분은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할 수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스로의 신념은 필요 없고 무조건 분석이 최고고 분석에 의한 그런 결과만이 최고다라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하게 또 이제 맞춰가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멘탈 관리가 또 그만큼 중요한 다른 하나는 꾸준하게 할 수 있나?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단골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구독자도 늘어가고 채널 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부터 편집까지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효율적으로. 그게 당연히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체력도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쉽게.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은 카메라 걱정하지 마시고 폰으로 하세요. 그냥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너무너무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편집도, 될 수 있으면 썸네일도 간단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오랫동안 너무너무 좀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셔야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휴식 시간, 생각할 시간도 또 늘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지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로 그 목표를, 나는 돈을 수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뛰겠어요 하고 막상 갔는데 지쳐서 더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 안에서도 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셔야, 그래야 이것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드리는 부분은 사실 좀 흔히 자주 들어요. 지금 올해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21년 유튜브 시작하기 너무 늦었나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셨고, 근데 사실 이 말은 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2016년에, 2015년에, 2017년에, 18년도에도 다 너무 늦었나요? 작년에 할 걸. 늘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했어야 되나? 2018년에 시작하기 너무 늦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하실 게, 사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유튜브 역사를 봤을 때, 유튜브 파트너스 해서 유튜브로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유튜브를 했었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유튜브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들은 사실 벌써 시작했던 분들이세요. 또 마찬가지로 4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슈퍼챗이니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 채널 멤버십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원이 만들어지고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벌써 시작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023년도에도 작년에 시작할 걸 그랬나? 내가 지금 시작하면 늦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으로 좀 큰 그림을, 유튜브라는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엄마 내가 알려줄게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궁금하신 멋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회원님들, 멤버 전용 영상들이랑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